이슈, 실적, 수급, 차트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종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네 박자 종목.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TV에서 많이 뵀는데 이렇게 실제로 뵙기는 처음이에요. 저희가 너무 반갑네요. 네, 이거 제가 해야 될 말인 것 같은데 저도 예. 이제 이 방송 즐겨 보는데요. 예, 처음 예. 출연했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네 왜요? 가지를 어떤 걸 잘 준비를 해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괜찮은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뭐 워낙 내공이 탄탄하신 분이라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저도 대타지만 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탈탈 털어볼지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중 항공기 증편의 앞날이 더 창창. 그래요? 창창할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호텔신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슈가 있느냐 하면 호텔신라는 이제 레저나 호텔업보다는 면세점으로 돈을 버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긍정적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 노선이 확장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국내 업체들 항공기를 좀 열어줬고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6월부터 중국인 이제 단체 관광객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국내에서 이제 항공노선 증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국내에서 449회에서 588회로 한 30%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선도 늘어나고 올 때도 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사드 이슈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이 뭐 이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중의 하늘길이 확실히 넓어지면서 그에 대한 수혜 안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일단 그 모멘텀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 항공주가 가장 먼저 수혜받는 거 아닌가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항공주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물론 이제 LCC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LCC가 가장 많이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항공도 지금 자기 갈 길이 바쁘고 뭐 지금 조양호 회장님께서 굉장히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후계자 구도 이런 것들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문제가 더 커요. 이제 다른 데 넘어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모멘텀 때문에 급등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 본다라고 한다면 항공주나 실적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항공주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뭐 카지노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좋은 쪽이 많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가장 괜찮은 쪽은 아마 이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쪽이 아닌가. 주가로 봐도 그렇고요. 실적으로 예. 봐도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매력들을 따졌을 때 상대적으로 보다 매력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면세 사업 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우려했던 것보다 앞서 뭐 사드 보복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걸 찾아볼 수 없는 실적이었죠. 그렇죠. 이번에 실적 나왔을 때는 사상 최대치를 영업이익과 매출이 다 이제 뒤집어 엎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사드 관련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때만큼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매출이 1조 3,400억 원, 영업이익이 822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무려 70%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유는 뭐 따이공들, 보따리상들이 이제 기업화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익도 늘어났고요. 그런데 여기에 단체 관광객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실적을 이제 뭐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따이공들이, 그러니까 보따리상들이 예전에는
여행사들한테 커미션을 받고 이제 어느 면세점 이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세점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업화되고 있다 보니까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면세업종과 직접 뭐 컨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행사에 줘야 될 돈들도 많이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고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금요일 경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형 따이공들을 상대할 때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변화하는 이 면세 사업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그리고 얼마 전에 한화 같은 데는 면세 사업을 반납을 했어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면세 사업이라는 게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해서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1위 업체고 가장 잘하고 있는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끝나가면서 이익이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시작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2분기, 3분기 앞으로도 실적 전망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3분기에는 더 성수기고 4분기로 갈수록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호텔신라에서 반영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어서 들어볼까요? 일단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인 게요. 기관은 좀 팔고 있지만 예. 외국인들은 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외국인 사고 기관 팔면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주체가 있는데 외국인 기관 동시에 사면 좋은 거고 하나가 사고 하나가 팔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호텔신라의 수급은 외국인이 좌우했습니다. 고점을 만든 게 외국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2015년도 가장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좋을 때 이 밑에 빨간 선이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탄탄하게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하락을 시작을 했고 같이 움직였네요. 네. 올라가는 걸 보면 여기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를 했지만 고점을 만든 건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뭐 조금의 마이너스지만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것은 기존까지의 호텔신라의 수급을 봤을 때는 호텔신라의 수급의 주도권은 외국인한테 있었다라는 점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대형주 대부분이 그렇지만 추세를 만드는 것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좋은 것이 좀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보니까 그렇네요. 외국인이랑 차트의 흐름이 비슷한데. 그렇죠. 근데 오늘 이거 무슨 일입니까? 8% 지금 급락 중인데요.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지금 1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니까 마음이 편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편할 수는 없는데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 뭐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거든요. 예. 성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주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 눌림목 이런 게 좀 필요한 구간이었는데 지금 시장 약간 흔들리면서 그러한 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별히 실적 같은 것도 잘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큰 악재가 여기서 뭐 크게 나올 만한 것들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정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가격 전략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목표가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전고점 11만 8천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예, 뭐 예. 사실 실적 나오면서 이 가격대까지 왔는데 이 가격은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다음 실적까지 충분히 본다면,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으로 보면 이제 13만 원대, 저는 여기를 이제 2차 목표가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빠질 때도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조금 더 넓게 열어놓는다면, 뭐 실적이 안 좋은 종목 같으면 10개 이렇게 좀 깊게 열어놓지 못하겠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받침이 되기 때문에 한 20% 정도. 그러니까 여기 전고점이 있었던 요 가격대, 횡보했던 요 가격대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손절.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한 13만 원대까지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좀 꼼꼼히 체크를 해 보시면서 보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박자 차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따단 실적이 거의 만점인가요? 나머지도 그렇죠. 양호한 점수를 주셨고 모멘텀, 가격, 수급도 평균 이상 좋은 성적을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중국 항공편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중국이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다가 외국인 수급이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외국인이 계속 공격적으로 사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이 가장 매력적이고요. 11만 8천 원 좋은 실적 발표하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도 받았다라는 것이 좀 접근하기에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들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박자 딱 들어맞는 이 종목 흐름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